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미들의 지갑을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들어온 메시지를 좀 읽어드리면은, 악의적인 레포트로 주식시장 교란 행위를 막아주세요. 뭐 레포트란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로 6거래일 연일 폭락 중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고 매수하는 JP모건과 같은 한국경제에 피만 빨아먹는 공매도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권원 국장님이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시장질서 교란. 네. 말 그대로 교란은 안 좋은 거잖아요. 예, 뭔가 어지럽힌다. 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시장 질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정한 자본시장법에 네. 해가지고 관련 법이 있는데, 그 외에 이런 것 공정함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지럽히는 행위를 볼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내부자 거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기업 관계 내부자들이 관련 중요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가나 주가 조작이나 또 이렇게 시세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부자 거래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내부자 거래라고. 반대로 그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이제 또 외부자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면 외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세에 직접 관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가지고 어지럽히는 행위. 그런 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정매매나 가정매매 이런 부분이 들어봤을 건데, 허위로 그 순수 그렇게 매수매도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자기들끼리 짜고 세력들끼리 간에 그 거래를 주고 받는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일단 뭐 내부자 거래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이 있는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그런 걸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법에. 이제 2015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과징금을 한 5억 원 이내로 과징금을 지금 부여하고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법적으로 제대로 정착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를 나눴을 때 하향 리포트 얘기가 났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항상 생각하던 게 내부자들이 주가를 올리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하향 리포트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공매도에 이게 악용이 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공매도는 이제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금융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 분기마다 보시면은 기업들이 이제 경영 실적이라든지 배당 수익 같은 거 이제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 금융사에서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제 투자 지표를 발표하는데, 소위 이제 PER이나 PBR, 아마 이제 주주님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수익률이랑 관련된 있는 지표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 지표를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가이딩을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리포트라는 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서는 이제 PER이랑 PBR이 사실은 좀 많이 중요한데, 우리가 소위 이제 PER이 좀 높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이 고평가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PER이 낮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저평가됐으니까 조금 더 매입을 해서 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사인들을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증권사들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이거를 거짓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 실적이 뭐 3개년이나 5개년 연속 지금 우상향이었는데 반대로 이 하향 리포트를 내가지고 그 주가를 우하향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삼성 반도체나 혹은 SK 하이닉스 이번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당기순이익 이 기업들이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7만 원이 깨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10만 원 깨졌죠. 그래서 이런 그 거짓 리포트가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주들에게는 매수 심리 이렇게 부추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주가가 어쨌든 떨어질 거니까 한 번 정도는 떨어질 거니까 고가에서 주식을 한번 빌린 다음에 주가 떨어지는 걸 눌러서 공매도 폭탄을 빵 터뜨리면은 큰 차익을 남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표면은 또 뭐 그래요 안 믿는다고 치는데 좀 재밌는 정보들 있잖아요 눈에 띄고 그쵸, 네, 그쵸. 확 이제 사람들 좀 얘기 돌 수 있고 소문 나기 쉽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거짓말을 하나 봐요. 이건 진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예전에 보면 뭐 그런 게 007이나 이런 네. 영화를 보면 정말 악재를 주기 위해서 네. 진짜 비행기 사고를 그렇게 기획하거나 그 영화에서 나오는 법인데 네, 책을 공매를 통해 가지고 떨어진 그런 종목들을 네. 보면 공매도들이 상당히 그런 풍문, 그런 거짓 정보, 네. 루머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이제 루머를 통해 가지고 네. 루머 트리즈라는데 아 루머 트리지. 일부러 호재 정보를 네. 퍼뜨려가 기업 주가를 올려놓고 그때 이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또 치고 반대로 악재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주면서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을 많이 확보해놓고 네. 악재 물량을 터뜨리면 그만큼 상당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현대차 같은 네. 경우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애플 그거. 애플카 네, 뭐 애플카, 하고 뭐.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뭐 한다는 그래가지고 그때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올렸다가 네. 그런 사전에 나중에 또 이게 거짓이었어요. 거짓 이런 게 확실치도 않았고 네. 카드라는 뉴스 때문에 주식을 올려놓고 주가를 올려놓고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아, 주가가 이게 또 빠졌거든요. 저는 그냥 바이오주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바이오즈가 제일 심하죠. 아니 그 정부에서 뭘 했어요? 바이오 쪽 갖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코로나19 시즌에 그 치료제 뭐 레케로나주라고 하잖아요. 그 레케로나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치료 이제 네. 개발하고 임상도 제대로 안 그친 네. 단계였는데 정부에서는 마치 이게 델타 변이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기사 발표를 해버렸어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같은 게 유명한 그 공매도 많은 네. 잔고가 많은 그 상당히 그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주가가 빠지면서 근데 잘못해야 또 정부가 불필요한 네. 정보를 흘려가지고 그 공매도 세력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도 발생하고. 아 근데 좋은 의도로 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근데 이건 또 근데 중요하네. 장마감 30분 전이라는 것도 예, 그러네 또. 그치. 확실치 않은 정보라는 거죠. 음. 제대로 검증된 정보가 아니고 안 좋은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공매도를 수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경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해피빈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캠페인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만든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 정주행 관련된 모든 활동들 이 제작 지원이 모두 거기 지금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